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8월 10일 목요일 경제신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미 증시 한번 같이 볼게요. 미 증시 세계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이 되었고, 특히 나스닥은 1%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눈치를 보는 장세이고, 특히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나 양자 컴퓨팅, AI 이런 분야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증시랑은 다르게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등을 나와줬는데, 오늘은 미증시와 연동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면 첫 번째 기사로 폭스바겐도 찜했다. 현대땐 모비스 5조 수주 잭팟. 현대모비스가 폭스바겐에 5조 원 규모로 전기차 핵심 부품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품이냐면 배터리 시스템이라는 BSA라는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 배터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배터리 성능을 측정하고 관리해주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카와 순수 전기차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갖췄다고 하고요. 이번에 수주한 이 배터리 시스템이 폭스바겐에서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탑재될 예정이고, 연간 50만 대씩 5년 이상 장기 계약이 되고 수주 금액이 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나 인도네시아, 중국, 체코 이런 세계적인 곳에 생산 시설을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해외 영업할 때는 이 현대 타이틀을 떼고 모비스라는 회사 이름으로만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 디플레에 빠진 중국, 생산 소비자 물가 마이너스. 중국의 7월 CPI가 마이너스 0.3%로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리고 CPI의 선행 지표가 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동월 대비 4.4% 하락해서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 큰손 6허 6년 만에 중국에서 한국 단체 여행을 전격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면서 2017년 3월에 보복 조치로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것인데, 이번에 여행이 풀리면 6년 5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동안 좀 침체가 되었던 면세점 여행업에서 완전한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주식하다 보면 화장품 관련한 주들이 이 중국의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이 또 주가에도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세제도 대수술, 반도체, 조선, 바이오 신속 통과.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보세, 보류 관세 관련 세관 절차를 대폭 줄이고 반출입 보관 물품 제한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 보세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 산업 관련 물품을 신속히 통관시켜 수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이 보류 관세라는 거는 수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나 수입 요건 확인 같은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들여온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 제조, 가공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보세 공장 활용 수출 비중은 반도체가 93%, 조선이 92%, 바이오 91%, 디스플레이 88% 등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산업들이 국가 전반에서 밀어주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는 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또 주식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에서 메모리 용량 3배의 AI 슈퍼칩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전략이고, 이 칩은 HBM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한 건데, 이 HBM이라는 거는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쌓아서 기존 D램보다 처리 속도를 크게 끌어올린 메모리라고 하고요. 이 제품은 HBM3E라고 해서 4세대 제품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321단 낸드 공개.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열린 낸드 플래시 전시회에서 세계 최고층인 321단 TLC4D 낸드 플래시 반도체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있는 반도체라고 하는데, 낸드 플래시라는 것이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 공간인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 용량을 늘리는 적층 기술이 이 낸드 플래시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기차 날릴 위력 한운 상륙, 사상 첫 수도권 수직 관통, 순간 최대 풍속이 40m로 강풍이 예고되었다고 하고 11일까지 최대 600mm 폭우가 예보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시기나 지나가는 경로가 그동안 우리가 겪은 다른 태풍하고 다르다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이르고 방향도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예상 경로가 수도권을 관통하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조심하셔가지고 태풍 피해 없으시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은행 신용등급 무더기 강등, 공포 재점화. 무디스에서 미국 중소은행 10곳의
기업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는데요. 미국 뉴 증시에서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발발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 같은 영향으로 미 증시에서 은행주 주가가 일제히 떨어져서 지수가 많이 하락하게 되었었죠. 현재 주가의 위치도 상당히 고점에 있고 지금 CPI 발표를 앞둔 상황에 눈치 보는 장세에서 이런 안 좋은 악재들이 하나씩 터지고 있다는 게 앞으로 좀 조정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ARM 놓고 다급한 손정의 느긋한 이재용.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 자산 IP 업체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시세가 움직이는 게 있었죠. 근데 이런 ARM 나스닥 추진을 하면서 소프트뱅크가 삼성전자에게 투자를 요청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삼성전자 같이 글로벌 기업이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키를 잡고 있는 삼성전자는 ARM이 너무 고평가됐다는 분석과 투자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합니다. 이 ARM이라는 회사는 IP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IP 기업이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래픽 장치 등의 기본 설계도를 개발을 해서 특허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8월 10일 목요일 한국경제신문 읽어볼 만한 기사 한번 리뷰해봤고요. 오늘도 좋은 투자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